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클 2교시 대치동 로고스 논술학원 김정환 선생님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김정환 선생님께 질문 드릴 거고요. 혹시 뭐 쌤 말고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논술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논술 전형을 하셨어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글을 쓰고 들어온 것 같긴 해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오, 오래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네. 논술 평소에 관심 많았습니까? 논술이요? 네. 근데 사실 왜냐면 우리 기자 글을 매일 입시도 쓰는 게 뭐 네. 사실 논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죠? 또 이도성 기자 이렇게 가벼워 보여도 법조계에서 또 유명한 기자였고 한때. 네, 그러다 이제 춤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방송에 와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기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이도성 기자가. 그러니까 왠지 글도 잘 쓸 것 같아요. 그 대단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착각인 걸로 넘어가고요. 연관성이 없나? 오해가 있네요. 오해가. 근데 선생님께서 김정환 선생님께서는 말씀도 잘하시니까 네, 글도 제가 아까 네.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글을 잘 쓰셔서 말씀도 잘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했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저희끼리 막 속삭속삭 거렸거든요. 아까 되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밖에서 네. 보는데.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그 연관성이 있어요, 선생님? 연관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고 글 쓰는 것은 다 내 생각을 밖으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 관련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하는 것보다 읽는 것이 쓰는 것과는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즉흥성도 있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서로 눈치로 서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몸짓이나 이런 거. 드문드문 얘기해도 이해되는 것이 있는데 글은 아주 촘촘하게 아주 추상적인 기호로만 전달되니까 그것은 아주 잘 짜여진 흐름이 있지 않으면 소통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것과 읽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이 쓰는 것과 아주 직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도성 기자한테 뭘 전달할 때는 앞뒤 맥락 자르고 말해도 우리끼리 뭔가 그쵸, 같이 배경 있으니까. 지식이 교목이 된 게 있었으니까 맥락이 하는데 있으니까. 뭐 논술이 전혀 모르던 교수님한테 글을 쓰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거 알겠지? 또는 내 10대만 쓰는 이 용어를 아시겠지 하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듣는 사람 또는 그 오디언스를 잘 파악하고 쓰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희가 유튜브 전용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다리를 꼬고 하기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안 뉴 좋아하시는 토크쇼처럼.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도성 당당하게 기자만 꼬는 걸로 유지하기로 저는 약간 했습니다. 이거를. 댓글에 굴복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유지하기로 저는 안 했습니다. 꼬겠습니다. 팔도 이렇게 올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팔은 저 올릴 거예요. 팔은 올리고. 선생님 좀 정신이 아닙니다. 산만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 잘하시는 괜찮으신가요? 자연스럽게. 자, 준비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요거 준비된 건 했고요. 방금 넘겨주시고요. 네. 왜? 코로나 왔다 갔다 학번 20학번이시라고 했는데 네네. 연세대학교 네네. 심리학과 사실 지금 되게 바쁘신 상황에서 수업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지난주까지가 정말 그 논술 전형으로서는 굉장히 바빴죠.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많이 바쁘셨을 거고 수험생들, 학부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 한 주 이럴 때는 학교는 이제 전혀 못 나갔고요. 이제 수업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됐고 근데 평소에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조정을 해가지고 뭐 주경야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경야독. 주동야경이나 마찬가지죠. 주동야경,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근데 대단하시다. 좀 궁금한 게 20학번으로 가셨으면 네네. 제자 중에 좀 같이 다니는 그러게요. 게 같이. 있나요? 동기가 아. 제자. 실제로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 연고 TV라고 있는데요. 네네네.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 같이 진행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제 제자였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오가다가 이렇게 좀 마주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 또 마스크도 쓰고 있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어떻게 좀 이렇게 방송들을 보시고 오가다가 직접 저한테 배운 분들은 아니라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자가 더 중간고사 잘 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논술까지는 선생님이었지만 여기서 맞아요.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입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지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우선 그러네요. 네, 레이먼드 학생들이 이 논술 전형에서 유난히 경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오로지 고3 학생들만 보는 건 아닐 텐데 논술 전형 응시자들의 연령대가 보셨을 때 혹시 어땠는지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다 이제 고3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고3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입시를 한 재수생이나 그 이후 이른바 말하는 N수생들 N수생. 네네 있기도 한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고등학생이죠. 그리고 이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간혹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드시다니요, 한창이신데. 작년에도 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논술만 100%로 하니까 수능을 볼 필요도 없고 가끔 조금 열정을 가지고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생들 그리고 재수, 삼수 정도 그 정도가 제일 많고 가끔 이제 그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 논술 전형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학교를 진학해 보겠다. 반수라는 말. 네, 맞습니다. 반수죠.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이 논술 전형, 100% 논술로만 하는 이 전형은 좀 어떤 타입의 학생들에게 추천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논술 100%도 마찬가지고 논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좋습니다. 좀 연결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체제가 과목을 다 나눠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과목은 잘하고 이 과목은 잘할 수 있지만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겨를이 많지가 않아요. 우와. 그런데 논술 자체가 이 연결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 쪽에 관심이 있다거나 또 아무래도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답을 찾는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논술은 그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상당히 좀 지적 호기심이나 내가 어떤 걸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쪽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논술에는 아주 적절합니다. 지적 호기심이란 말씀에 제 머리가 까매졌어요. 나는 아니구나. 저도 하얘졌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하얘졌어, 나 아니다. 까매졌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또 여기 학부모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아직 이 친구는 초등학생 친구고 아이들과 집에서 하고 있는데 논술 주제 선정이 어려워서 팁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나 추천 사이트가 있다면 연습할 때 알려주실 논술 수 주제를 찾는데. 네. 댁에서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논조가 다른 신문들의 사설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가장 보통 이제 편하게 볼수 보수지, 있습니다. 진보지 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일부러 종이 신문을 3개를 봐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제가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렇게 3가지 신문을 집에서 구독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이슈들이나 논조들 같은 것들 비교해서 학생들한테 매주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댁에서도 그러한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가장 시의성 있는 소재들이기도 하고 또 논조가 다른 것들은 여기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여기선 이렇게 말하지? 그것을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가장 간편하게는 그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으니까.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도 좀 논술 시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네네. 그러니까 뭐 역사적이거나 이런 걸 막 글에 곁들여주면 좋으니까 아니면 시사상식 곁들여주면 좋으니까 그래. 이런 것도 따로 외우고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나요? 그런 것은 입시 논술 이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논술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해두시는 것은 좋죠. 그런데 실제로 대학 입시 논술에서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과에서 다루는 제시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면서 문제를 주니까 일단은 제가 권장드리기로는 좀 저학년이나 이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이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해서 체력을 좀 키우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 생활을 하게 되면 입시 논술을 준비하면서 그런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거나 글을 실제로 써가면서 그것을 연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비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상암동 클래스에서 다양한 이슈들도 다루고 또 머니 클래스 이런 경제 흐름도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 류라연님은 초등학생이시래요. 네. 근데 다양한 책을 읽는 게 논술에 도움이 될까요? 역사나 과학에 관한 만화책 읽는 걸 좋아한대요. 네. 근데 다른 분야도 읽어야 되는지 궁금해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다익선이고요. 그렇죠. 많은 것을 읽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특히 또 초등학생이시라고 하면 지금 그런 만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독서의 경험을 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독서를 하게 되진 않거든요. 한 분야를 읽으면 그걸 통해서 좀 넓혀가고 역사에서 시작해서 다른 분야로 만화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분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야든 많이 읽는 것이 좋고 가장 흥미있는 것들을 꾸준히 읽어나가기를 권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읽기라는 그 활동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그럼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든 뭐 그냥 보고 싶은 글 아무거나 많이 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논술이라는 게 결국엔 손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컴퓨터로 친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네, 그렇지 않죠.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AY 러브님께서 논술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이 악필에 쓰는 걸 너무 싫어한다. 학년에 오르면 바뀌겠지 했는데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글씨를 제일 잘 썼을 때는
재수생일 때였거든요. 아, 네. 매일매일 쓰니까 글씨가 잘 써지다가 요즘은 다 이제 핸드폰하고 태블릿하고 하고 글씨를 안 쓰다 보니까 오랜만에 뭐 서류 적을게서 적었는데 제 글씨에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못 써가지고. 그런 게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중요하죠. 아까 그 본방송 때는 네. 일단은 조금 뭐 완화해서 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수많은 답안지를 읽고 이제 첨삭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 일단은 마음 자체가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이라 네. 조금 불편해져요. 가독성도 떨어지고. 네네. 그러면 사람이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도 괜히 약간 조금 이렇게 찡그리고 보게 되고 이런 면들이 있으니까 네. 괜히 물론 이제 채점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사람의 어떤 인상이나 기본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데서 불필요한 어떤 나쁜 인상을 줄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 논술 전형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이르면 이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아. 학생들이 일단 지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니까 네. 그 수능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주는 솔루션이 뭐냐면 일단 광의의 논술과 협의의 논술로 좀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의의 논술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아까 그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논술의 기초 체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좋고요. 그렇게 체력이 형성돼 있다는 전제 하에 본격적인 입시 논술에서는 제일 많이 학생들이 시작하는 경우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많이 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그때가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학교를 지원해야겠다. 그러면 수시 원서가 6장인데 이 중에서 내가 논술을 몇 장 정도를 써야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를 하는 경우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가 가장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수능도 해야 되고 논술 준비도 해야 되는 학생들의 어떤 시간 배분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어제 주말이어서 뭐 가족이랑 중앙대 앞을 좀 지날 일이 있어서 어제 중앙대 맞습니다. 시험이더라고요. 네네네. 교통체증도 많고 막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수시 한창 시즌인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논술 시험 뭐 여러분 뭐 교통체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네네네. 추천해가 네네네. 그랬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좀 다들 잘 봤으면 괜히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 드는 거죠. 맞아요. 겪어봤으니까요, 저희도 네. 입시를. 근데 이제 다음 주에도 있는 거죠. 다른 대학들 뭐 다음 주말에도. 예, 이제 어제 정도까지가 제일 많이 피크였고, 봤고요. 네. 이제 한두 학교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남아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예비 고3들도 있으니까 네. 답안을 작성할 때 상황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네. 결국 멘탈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뭐 1시간 이제 막 30분밖에 안 남았어. 이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일단 글을 써야 잘 풀릴까요? 뭐 개요 작성은 이제 테크니컬한 면이라고 본다면. 근데 그 개요 작성이라는 측면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개요 작성을 강조를 하냐면 학생들이 떠는 이유는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떨게 되죠. 왜냐하면 그 결과라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점을 옮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은 이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개요 작성하고 답안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꼭 하겠다라고 집중하는 순간 떨림도 좀 가라앉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할 때에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인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 명목. 예전에 저희 이지영 선생님도 와서 이제 수능 날 멘탈 관리 말씀하신 비슷한 일맥상통한 게 네. 그때도 학생들이 뭐 나는 앞 페이지 풀고 이제 뒤에 막 애들 다 넘겨. 그냥 그럼 막 애들 왜 이렇게 빨리 풀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게. 애들 그냥 대충 하고 넘기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딱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아까 그 이과 논술은 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과 논술도 보통 이제 이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베이스로 많이 하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를테면 연세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그 지원하는 학과마다 조금씩 선택 과목을 둬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해당 학과마다 이를테면 화학과다라고 하면 수학과 화학을 선택해야 되고요. 네. 또 물리학과 같으면 수학은 기본이고 물리랑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학과마다 이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그 기본적으로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글을 읽고 글을 쓰게 하니까 네. 특별한
물론 독해력은 필요합니다만 배경 지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그렇죠. 문제를 풀게끔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교과 공부가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뭐 수학 법칙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럼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는 그걸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너무 깜깜해.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놔야겠네요, 이과는. 진짜 외울 것도 많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연계 논술에서는 그 교과 공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러네요. 거의 그 논술 대비랑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소영 기자 또 질문. 저 사실 논술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여기 질문 온 것 중에 좀 여쭤보면은 논술 언제 이번에 예건 나왔는데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네. 정시는 감사합니다. 지원이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네. 논술 전형은 미안해도 감사합니다. 네. 원하는 학교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도 여섯 수시 개. 전형에 포함돼요. 네. 그래서 수시 6장 중에 학생들은 이제 말하자면 포트폴리오를 짜야죠. 이를테면 나는 학생부 종합을 3장 쓰고 논술을 3장 쓰겠다. 뭐 이렇게 짜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 맥시멈을 쓰면 논술을 6장까지 쓸 수 있는 있고요. 거네요. 다만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들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같은 날. 그렇죠. 네. 같은 날 같은 하는 날 학생이 하죠. 그 오토바이 있으니까. 섭외해야죠, 오토바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네. 되는데 아하. 거기서도 또 학생들이 간혹 놓치는 것이 자기 이제 고등학교 정도만 생각하니까 교문 나오면 바로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이거 있어요. 꿀팁이네요. 이거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저 예전에 모 대학교 시험 보러 갔다가 정문에서 그 시험장까지 20분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인원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고려 같은 것들 해야 되고 일정에 겹치지 않게끔 학교를 선발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가 않아요. 게다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일반적인 인문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출제 패턴이 이렇게 다른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제 시문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없고 아하. 또 몇몇 이제 경영경제 계열 같은 과는 그런 계열에서는 수리 논술 인문 계열이지만 수리 논술 문제를 같이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 여부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조금 작용을 하겠죠. 아하. 네. 그 예를 들어 중문학 가면 뭐 중국어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국어 그렇게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연세대나 이화여대 지금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지문 중에 하나는 영어제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 독해를 보겠다는 거죠. 한 수능 수준의 영어 정도. 수능 수준인 학교 있고 조금 까다로운 경우들은 더 어려워. 대략 조금 수능 정도 기본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뭐 그럼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에 다니면 되냐 이런 질문도 해주신 분이 많은데 혹시 논술도 독학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학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권장드리기를 독학보다는 협학을 권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통 능력이고 글을 써서 사람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혼자서 쓸 때에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하고 싶다면 혼자보다는 2 이상 같이 글을 써서 서로 돌려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길 권하고 그런 조건을 좀 갖추기 어려우면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소영 기자도 언론사 입사할 때 언시라고 정말 부끄럽죠. 제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가 정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앉아서 시간 제거 안 하면 앉아서 글 쓰는 자체가 너무 고역이에요. 맞아요. 혼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언론사 입사할 때 막 한 5명, 6명 앉아서 카페에서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같이 하죠. 그래서 좀 약간 협학이라는 용어가 누구보다도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같이 쓰고. 갑자기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고 같이 하면 잘하는 친구나 뭔가 이렇게 핵심을 잘 짚어내는 친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맞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다양한 교류가 관점도 볼수 중요합니다. 있고. 네네네. 근데 궁금한 게 또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맞춤법이라든지 네네. 문장 부호라든지 이런 게 또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요하죠. 특히 뭐 기자님들이야 더더욱 더 중요하시겠고요.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원고지에 몇 번 쓰다 보면 익숙해지기는 해요. 뭐 첫 단락을 시작할 때는 한 칸 띄어 쓴다거나 뭐 마침표나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익숙해지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그 교수님들도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워낙에 학생들이 그런 걸 잘 많이 경험이 잘 없으니까요. 띄어쓰기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래서 물론 그 채점 기준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중요한 실수를 했을 때 감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도
약간은 유연하게 봐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몇 번 작성해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면이 있어요. 막 축약어 쓰거나 막 물론 그런 것은 안 되죠. 줄임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게 윤세호 님이 지금 그 논술 시험을 치는 분이신가 봐요. 논술 시험이 끝나면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 너무 애잔해서 응원합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 예약이 되기 일정을 확인해 일정이 보시면 보시나? 네, 아무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왜 이도성 기자만 다리를 꼬고 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컨셉을 유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유튜브 첫 방송에 분명히 같이 꼬기로 했잖아요. 네, 저는 굴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론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마지막 보시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매종드리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시와 소설 쓰기에 재능을 보이고 있대요. 근데 감성적인 글쓰기는 잘하는데 혹시 이것도 논술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감성적인 글쓰기 자체가 논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문학 관련 제시문이 나왔을 때 유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까지도 제가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이 조금 문학 제시문에 좀 약한 경향들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전반적으로 또 학생들이 요즘에는 그런 문학적 감수성이 좀 약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상황에 몰입하기가 좀 어려워해서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적 감수성이나 문학적 감수성이 있으면 그런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데 그거를 자기 글을 생산할 때 그런 감수성을 넣어도 되나요? 논술에서? 아니죠. 그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 감수성을 이해했다면 이것을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끔 나의 말로 이제 전환시켜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상클 이교시도 시간이 확 갔습니다. 저희도 시간 조절을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하라 기억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스스로까지 논술로 합격 메달을 획득한 오늘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김정환 대치동 로고스 논술학원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선생님 저희 마지막 인사를 늘 같이 하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도 상클하세요를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상클하세요.